안녕하세요. 노션다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가계부는 돈을 절약하기 위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돈을 쓰기 위한 가계부예요. 제가 사용하는 가계부의 베이스는 황희철 저자의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50년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보통 가계부라고 하면 매일 입금과 출금을 적고 월 말에 결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계부는 반성하고 절약하기 위한 가계부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가계부입니다. 한계를 정해주고 한계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가계부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인풋 페이지가 있고요. 검색 섹션이 있습니다.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섹션이 있고요. 자산 섹션과 부채 섹션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지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놨고요. 가계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테이블로 구성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가계부 캘린더가 있습니다. 구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계부 페이지에는 5개의 전체 페이지 마스터 테이블과 1개의 스토리지, 1개의 인포메이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안에는 8개의 인라인 마스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션의 가장 큰 특징은 인풋 섹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여드릴 도서관이나 포스팅 매니저는 인풋이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에는 입력할 내용이 많아 별도의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우선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인풋 페이지 안에는 수입, 고정지출, 변동지출, 계좌이체, 월별 요약을 입력할 수 있는 토글이 있습니다. 수입을 입력하기 위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지금 입력하는 값들을 구분하기 위해 앞쪽에 별 표시를 넣어주겠습니다. 수입 날짜는 4월 1일로 할게요. 고정 수입 필드를 클릭해서 월급과 관계형을 맺게 되면 입금 섹션에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입력했으면 입력 완료를 체크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고정 지출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정 지출은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로 나눕니다. 소비성 지출은 넷플릭스, 인터넷 사용료, 쿠팡 로켓 와우와 같이 사용하면 사라지는 지출입니다. 비소비성 지출은 적금, 저축, 보험료와 같이 돈을 모으는 지출입니다. 고정 지출을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형을 설정했고요. 고정 지출에 대한 내용은 고정 지출 토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소비성 지출은 약 35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요. 소비성 지출은 약 62만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소비성 지출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날짜는 월급날 다음 날인 4월 2일로 설정합니다. 고정 지출에서 소비성 지출 1번과 관계형을 맺습니다. 자동으로 고정 지출 금액이 생성이 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입력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은 비소비성 지출을 입력해 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날짜는 마찬가지로 4월 2일. 고정 지출에 비소비성 지출 2번을 관계형을 맺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입력이 완료됐으면 입력 완료를 체크합니다. 고정 지출 내용을 보고 싶다면 고정 지출 내용 토글을 열면은 각각 항목에 따라 지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생활비 토글을 열어서 소비성 지출인지 비소비성 지출인지 금액이 얼마씩 지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동 지출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내용은 점심 식사, 카테고리는 식사, 날짜는 3월 30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변동 지출 금액은 8,000원. 영수증이 있으면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으면 입력 완료를 체크합니다. 데이터 하나를 또 입력해 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 땡땡마트, 카테고리는 생활비, 할부는 없고요. 날짜는 3월 31일, 지출 금액은 5만원. 모두 입력했으면 입력 완료를 체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동 지출을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면 금방 지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또는 보름 단위로 입력합니다.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쉬워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인출 토글을 보겠습니다. 출금했을 때는 출금란에 입력하고요. 입금했을 때는 입금란에 입력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출금, 날짜는 3월 30일로 하겠습니다. 금액은 8만원으로 하고요. 모든 데이터가 입력이 됐으면 입력 완료에 체크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입금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입금, 날짜는 3월 31일로 하겠습니다. 입금 금액은 3만원으로 할게요. 모든 데이터가 입력이 완료됐으면 마찬가지로 입력 완료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수입, 지출, 이체가 있을 경우에는 인풋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가계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인사이트인데요. 이곳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섹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산이란 부동산, 적금, 펀드처럼 처분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 내용 토글에는 현재 수입 활동을 모아보는 곳입니다. 이번 달 월급날은 언제인지, 그동안 수령 횟수는 몇 회인지, 수입 금액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비유동성 자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소득이 증가하겠죠?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제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감가상각이 있지만 이건 역시 제외하였습니다. 최종 확인일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비유동성 자산을 마지막으로 언제 확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축 토글은 청약, 적금, 연금, 보험료와 같은 정보입니다. 저축 토글에는 매월 납입하고 있는 금액, 현재 잔고, 납입 예정 횟수, 이번 달 납입일을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매월 50만원씩 납입을 하고요. 현재 잔고는 1,300만원, 4번만 더 납입하면 만기되기 때문에 달성률은 86.7%입니다. 달성률을 보면서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 토글에는 현재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월급 통장이고요. 재테크와 적금에 계좌이체되는 통장입니다. 신한은행 통장은 소비성 고정지출 계좌이체 통장입니다.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 신한은행으로 옮깁니다. 카카오뱅크는 소비성 변동지출 계좌고요. 쉽게 얘기해서 생활비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각 통장마다 잔고가 얼마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채 섹션을 보겠습니다. 부채란 대출처럼 내 돈이 아닌 빌린 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하면 자산이 올라가는 동시에 부채도 함께 증가합니다. 대출 토글은 매월 납입 금액, 현재 부채, 납입 예정 횟수, 달성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3억 3천을 대출했고요. 매월 150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납입 예정 횟수는 220번 남았고요. 달성률은 7.6%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토글은 매월 결제일과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카테고리별 지출 내역 섹션은 월별 요약 토글과 세부 내역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어떤 항목에 돈을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풋란에 입력했던 점심 식사와 생활비 내역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세부 내역은 이번 달, 지난달, 올해, 지난해 전체 보기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탭에는 이번 달에 지출한 내용이 나오고요. 지난달 탭에는 지난달에, 올해 탭에는 2020년에 지출한 내역이 전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날짜로 필터링을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필터를 겁니다. 이런 형식의 필터는 매월 필터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으로 인해 노션을 계속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번 달의 필터는 이번 달 속성에 체크가 된 데이터만 필터링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달은요. 지난달 속성에 체크 표시가 된 데이터만 필터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우스홀드 어카운트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고요. 하우스홀드 어카운트 마스터 테이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 테이블의 가장 뒤에 보면 지난달, 이번 달, 지난해, 올해에 논리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포뮬러를 통해 이번 달 데이터면은 체크가 되고 이번 달 데이터가 아니면 체크가 안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달이 3월 달이기 때문에 3월에 입력한 값만 체크가 되어 있고요. 2월 달에 입력한 값은 지난달 속성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지난달 속성에 체크된 값만 필터링을 했고요. 이번 달에는 이번 달 속성에 체크된 값만 필터링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4월 달에는 이번 달 탭에 4월 달 데이터가, 지난달에는 3월 달 데이터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가계부 내역 섹션은 고정지출 내용과 변동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인풋 페이지에서 입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 고정지출을 한 번에 관리했지만 고정지출 날짜는 모두 동일한 게 아닙니다. 고정지출 내용 토글을 통해서 모든 고정지출의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납입 날짜는 언제인지, 납입 금액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고요. 비소비성 지출 탭과 소비성 지출 탭에는 각각의 항목으로 필터링 돼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가계부 내역을 통해서 입금, 고정지출, 변동지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탭은 전체 보기 탭이고요. 날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부터 보여줍니다.
이번 달 탭은 3월 달 내용만 나오고요. 더 보고 싶다면 50개 더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계부 캘린더는 전체 보기, 수입, 고정지출, 변동지출, 계좌이체, 고정지출 납입 날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보기에서는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캘린더에서는 수입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고정지출에서는 전체 고정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지출 탭에서는 변동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좌이체 탭은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지출 납입 날짜 탭은 각 고정지출이 언제 이체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에 체크되어 있는 데이터가 3월 10일까지죠. 결제를 했으면 체크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삼성카드 결제일이 10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뮤지컬 관람을 3월 11일에서 3월 10일로 옮기면은 자동으로 체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편의점 간식을 11일로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가 풀립니다. 아까 제가 삼성카드 결제일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11일 이후의 값들이 체크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삼성카드 최초 결제 날짜를 10일이 아닌 17일로 변경하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 완료에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가계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섹션을 확인해 볼게요. 우선 자산 상태표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어디에 쓰는지 모르면은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자산 상태표를 구성한 이유는 순자산과 부채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산이란 부동산이나 적금 펀드처럼 처분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부채는 대출처럼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을 뜻합니다. 그럼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값이겠죠? 총 자산이 4억 2천만 원이고 총 부채가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순자산은 5,500만 원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부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채 비율 85.2%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85.2%가 내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출을 모두 갚으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상태표를 확인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을 시작할 때 이 가계부는 돈을 절약하기 위한 가계부가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한 가계부라고 말씀드렸죠.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뺀 값이 월 한도입니다. 1월 달에는 수입이 515만 원이고 고정 지출이 346만 원이어서 월 한도가 160만 원이 됩니다. 1한도는 월 한도를 월의 날짜로 나눈 값입니다. 1월이 31일까지 있으니 1한도는 월 한도에서 31로 나누게 되면 54,000원이 됩니다. 이 뜻은 하루에 54,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잔여 금액은 월 한도에서 변동 지출을 뺀 값입니다. 월 한도가 168만 원이고 변동 지출이 114만 원이기 때문에 잔여 금액이 5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변동 지출이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데요. 그 값을 지출 통제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대비 변동 지출이 많다면 지출 통제율이 올라갈 거고요. 지출 통제율 밑에 위험이라고 뜨게 됩니다. 2월 달에는 지출 통제율이 54%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소율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현재 3월에는 월 한도 340만 원에서 잔여 금액이 126만 원 남아있기 때문에 월 한도 340만 원에 37%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소율이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감소율 밑에 경고라는 문구가 출력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풋 페이지에서 변동 지출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노트북을 샀다고 해볼게요. 카테고리는 전자제품, 날짜는 3월 29일. 변동 지출에 50만 원을 입력하면 지출 통제율이 35%로 올라가고 감소율은 22.5%, 잔여 금액은 76만 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출 통제율이 35%라서 경고로 뜨게 되지만 변동 지출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 잔여 금액이 6만 8천 원이 남아서 지출 통제율은 44.3%, 위험이라고 뜨게 되고요. 감소율은 1.6%가 되게 됩니다. 인사이트는 수입과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저축률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변동 추이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2년 2월을 보면 수입이 전월 대비 195만 원이 증가했고요. 변동 지출은 27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축률은 40%로 15.1%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모의 색깔은 좋은 것이 빨간색, 나쁜 게 검은색으로 설정했습니다.
2월달 저축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검은색 삼각형으로 나오고요. 3월달 저축률은 전월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비소비성 지출은 증가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월 대비 65만 9천 원이 증가해서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 증감 현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평균 사용 금액입니다. 2020년 한 해에 평균 고정 지출과 평균 변동 지출을 볼 수 있습니다. 월별 지출 증감 현황은 카테고리별로 지출 내용의 변동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2월달 대비 3월달 증감 현황을 보면 변동 지출은 59만원 절약한 걸 볼 수 있고요. 식사는 전월 대비 45만원이 절약해서 33만원 지출했습니다. 문화 여가 생활은 전월 대비 45만원이 증가했고요. 경조사 역시 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끼기 위해 작성하는 가계부는 통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동적인 태도로 접근하면 몸이 알아서 거부합니다. 무턱대고 절약을 하면 지출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능동적인 가계부의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출 한도를 지정했다면 무작정 아끼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말에 지출 한도를 지켰는지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사용하는 노션은 인풋 섹션에만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섹션의 값들은 모두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됩니다. 중요한 인풋 섹션은 노란색으로 설정했고요. 페이지에서 노란색 섹션을 보면 값을 입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기능 때문에 인풋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인풋 섹션을 만드는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이 기다려진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